네, 9시입니다. 6월 10일 월요일 하태민 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의 청자님 잘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 방송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잠을 아끼면서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네, 일단 자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많이 보이네요. 오늘은요 에코앤드림 강세 보이고요. 첨보도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정리현님, 프로회원님, 우리는 기업이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투자한다는 겁니다.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투자하는 사람과 산업과 기업을 전혀 모르고 그냥 깜깜이로 누가 카드라 하든지 아니면 차트나 보는 사람들하고 우리의 정자님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LNF 에코프로 강세 돋보이네요. 오늘도 에코프로 강세로 보면 공매도 세력들이 환매수를 하나요? 자, 파마 리서치. 네, 오늘 강세 보이군요. 하이브. 네. 오늘 JYP가 아침에 스트레이키즈 1등에 비해서는 좀 뜸하네요. 네. 그 다음에 세비캠,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 관련주들 좀 움직이고요.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들. 최근에 기관들이 좀 사는 종목들이죠. 네,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소부장들은요, 소부장들은 그냥 무난한 출발이네요. 네, 무난한 출발입니다. IT들도 좀 무난하죠. 오늘도 이스페타시스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만, 시가총액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목 정도는 오지 않았나 생각인데요. IT들도 혼조권이네요. 그 다음에 게임주들 보면요. 네오위즈 강세인데, 네오위즈가 최근에 한번 2시간 정도 해보라는 프로그램이 올라왔는데, 게이머들이 호평을 보이더라고요. 네, 잘 만들었다. 9월 달에 그게 피의 거짓이란 게임인데, 피의 거짓. 잘 만들었다는 평이 나오네요. 9월 달에 서비스 시작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다운로드 받는데 12만원인가 이렇게 돈 받고 하는 거,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좀 두겠습니다. 우리 게임사들도 뭔가 우리 민족의 창의성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펄어비스도 지금 검은 사막이 이 회사의 주력 게임인데, 언제 나오냐 붉은 사막. 네, 내년에는 드디어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요. 올 8월에 세계 최대 게임쇼 열리죠. 이때 붉은 사막이 좀 소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8월에 소개될 때 조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지금부터 조금씩 나오는 것 같네요. 게임주들도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켤 때는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엔터주들은 JYP 오늘 오히려 빠지는군요.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3번이나 연달아 빌보드 200에 1위를 하니까 조금 이제 내성이 생겼나요? 참, 우리 2030 세대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자랑스럽네요. 다음에 오늘 파마 리서치 강세가 좀 돋보이고요. 유닛, 네, 뷰너, 네. 유닛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제가 아이센스하고 제가 이쪽을 좀 분석해 보려고 요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이오주만큼이나 의료기기 관련주들도요, 분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선주들은 좀 플러스 나왔고요. 방산주들은 돋보이네요. 역시 오늘 2차 전지군요. 2차 전지 흐름을 쭉 보면 전반적으로 WCP, 네, 분리막인데요. 분리막 중에 좀 저평가 받았죠. 네, WCP는 삼성의 SDI 쪽으로 주로 공급을 하는 분리막입니다. 시간 남아 같이 봐드릴게요.
다음에 오늘 에코프로 강세를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또 환매수하는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가 돋보이는군요. 요게 이제 좀 LG 반개입니다. LG그룹 반개입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여기 돋보이네요. 그 하이니켈계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엔케몰 플러스 나왔고요. 천보, 네, 나노 신소재도 공매도 상위 종목이죠. 네. 자, 그래서 그 관련한 자료들은요. 자, 이슈 분석 보면요. 네, 여기 요 안 해놨나요, 제가? 네, 데일리에다 어디 해놨나요? 네. 아, 여기 해놨네요. 그래서 6월 2일 기준입니다만 공매도 상위가 에코프로가 높고 나노 신소재가 높습니다. 엔캠이 높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노 신소재 엔캠이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코프로의 공매도 환매수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나노 신소재와 엔캠이 덕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공매도 세력들이 환매수에 나설지 뭐 그건 필연적으로 나서야 될 겁니다. 안 나서면 죽을 겁니다. 아마 코피가 심하게 터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나노신소재 강세 돋보이고 대주전자재로 요즘 기관 매수가 좀 보이죠? 대주전자재로는 기관 매수가 제가 보인다.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 그래서 음극재는 원통형 배터리, LFP 배터리. 네. 이쪽 때문에 이쪽 실리콘 음극재에서 뭔가 해결해 보려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리면 LFP 배터리가요. 우리가 LFP 배터리 자체가 뭐 물성이 뛰어나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한 3, 4천만 원짜리 전기차 비싸잖아요. 우리가 보통 NCM들은요. 3, 4천만 원짜리 이 전기차를 살 수 있는 게 한 7천만 명, 7천에서 한 8천만 명 정도 추정돼. 중국에 뭐 부자가 많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뭐 엄청난 부자는 있겠죠. 그건 인도가도 있죠. 근데 일반적인 국민들 중에 한 3, 4천만 원짜리 이상 전기차를 살 여력이 되는 사람은 7, 8천만 명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나 별 차이 없다. 그러니까 한 1,000만 원짜리 전기차를 살 사람들은 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LFP 배터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성향도 많다. 그래서 LFP 배터리가 아주 뭐 기술력이 진보를 해서 에너지 밀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실제로는 좀 구매력이 있는 거는 별로 뭐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 구매력이나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니까. 근데 거기에 그 많은 300개나 되는 전기차 업체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다망에 지금 한 70개 남았다고 하는데요. 네. 보조금 받으려고 너나 전기차. 왜냐하면 모터 들여오고 뭐 그런 모듈 들여와서 조립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다가 막 후유증이 남는데요. 그런 특성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분석해달라고 제가 저기 말씀하셔서 제가 주말에 살피는데 너무 자료가 없어서 제가 리포트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전고체 배터리인데, 글쎄요, 저는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반영이 돼야 할 영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건 지금 우리가 전해액이잖아요. 전해액이 리퀴드가 아니고 이게 고체란 얘기죠. 고체 리튬이온이라 그럴까요? 네, 그 고체란 건데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고 해서 전액 이 액체 전해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고체 쓸 사람은 고체 쓰고 액체 쓸 사람은 액체 쓰고 네, LCD TV 볼 사람은 LCD TV 보고 OLED 볼 사람은 OLED 보고 그런 겁니다. 언제 상용화 될지는요. 어쨌거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강세네요. 자, 그 다음에
금양, 어바니튬 오늘도 공매도에 시달리는 것 같고, 하이드로리튬은 뉴스에 팔아라 이런 건가요? 네. 어바닌해서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자, 에코프로 강세가 돋보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강세로 볼 때는 앞서 제가 데일리에서 살펴드렸듯이 최근에 에코프로의 강세 날에는 어김없이 네, 공매도가 급감하더라. 자, 공매도가 급감한 날인데 그 중에 네, 이틀이 강세더라. 이걸 본다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강세라는 것은 네,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또 환매수 하는구나. 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 이제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살짝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어떤 흐름으로 이제 가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만약에 방향이 간다면, 네, 엔캠 중앙 DNM 같은 이런 리튬 염 관련주, 전해액 관련주, 그 다음에 분리막, 이런, 그래서 IRA 세부 지침에서 수혜를 보는 쪽, 그 다음이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의 제이어 이녹스 같이, 네,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그 다음에 TCC 스틸 같이, 니켈 도금 강판, 이것도 원통형 배터리 때문이죠. 이런 중심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성일라이드, 세비캠, 아이동서처럼 이렇게 폐배터리도 소재거든요. 볼고 역시 하이드로리튬, 어바니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류 중심으로 가지 않겠냐 싶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가 주도가 되네요. 역시 테슬라도 바람을 잡고 있고요. 건설 조용합니다. 네, 오늘은 화장품들 조용하네요. 바이오들도 오늘 조용하네요. 자동차도 아직은 그 뉴욕시로부터 너 왜 이렇게 돈이 잘 되는 차를 판매해? 너 때문에 공권력이 지금 과잉 소비가 되고 있어. 손해배상 물어내. 그 소송이 들어왔죠. 그 샌디에고, 시애틀, 미국의 벌써 한 17개 주가 그런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못 벗어나고 있네요. 자동차들이. 다음에 여기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인데요. 엔비디아 관련주 중에는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약보합이네요. 오늘 오후 외국인들이 양시장 야무지게 순매도 출발하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관련주들은 좀 약하다. 그 다음에 이게 코스닥 150에 편입된 종목인데 코스피하고요. 코스모 화학은 강세고요. 지금 금양,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스코 엠텍도 요즘 공매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어바니튬 이런 것들이 좀 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시장은 2차 전지가 좀 주도하는, 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소부장과 IT는 그냥 조용히 있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주거니 바꾸지 않은 게 좋습니다. 이러다가 또 소부장 IT 뛰면은 2차 전지 또 좀 숨죽이고 있고, 네, 이렇게 주거니 바꾸니 하면서 순환매로 주가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수급 한번 볼게요.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가 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아직은 월요일 초반입니다만 158억 관망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조용합니다. 근데 금요일도 이런 식으로 출발했다가 오전장 중반부터 불이 붙었는데 오늘도 월요일이니까요. 10시 반 지나봐야 알겠죠.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은요 0.1%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보면요 외국인들 807억 야무지게 파는데요. 이렇게 팔면 에코프로에 대해서 공매도가 환매수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거시기한데요. 저는 장중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지금 에서 야무지게 순매도로 출발하네요. 근데 이렇게 오전장 개장 초반에 야무지게 순매도 하는 게 우리한테 좋죠. 이렇게 팔다가 네, 순매도가 살짝 줄어들면 아마 야무지게 또 지수가 탄력을 보일 것 같은데 코스닥도 지금 0.1%.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순매도가 살짝만 줄어들면 아마 퉁 튀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소강 상태 속에서 재료주들이 움직여 참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재료주들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이제 볼만한데요. 오늘은 방산주 움직이는 것도 좀 보이네요. 방산주, L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주들. 그 다음에 성일 하이텍이 돋보입니다. 성일 하이텍, 세비캠, 아이스동서, 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들 좀 돋보이고요. 그 다음 파마 리서치가 돋보이네요. 파마 리서치. 엔캠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에코앤드림. 요런 요런 좀 에코앤드림 요런 거는 좀 2차 전지 중에 개별주에 해당한다 봐야 되겠죠. 천보. 네, 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입니다. 우리 대한 에코프로 86억 매도. 외국인들이 86억 매도. 기관들이 산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소부장 중에도 SNS텍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군요. 보면은 SNS텍, 인옥첨단 소재 인옥첨단 소재 이런 것들은 이제 OLED가 네, 5월에 유기 소재들, 유기 재료들 수출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조짐이 5월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덕산 네오록스 이런 것들인데 인옥첨단 소재가 좀 고개를 드네요. 그래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지 이제 제가 데일리 설명했듯이 그 속에서 멍석을 깔아두면 종목 장세들이 벌어질 건데 업종 구분 없이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한번 오늘 좀 봐야 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참 돋보이는군요. 자, 관련해서는 제가 좀 예도해 주십시오. 제가 또 우리 6월 들어서는 올 때는 제가 거의 종목 추천을 안 하다가 6월 들어서 이제 서서히 제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님들 네, 요거죠. 요게 파마인데요. 그래서 저희 규모가 좀 되신다면 당연히 저 같은 참모들 그 다음에 저처럼 기업을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차트 전문가도 여러분 다 규모가 되시면 다 참모로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의연 서비스들 네, 이렇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릴 거고요. 그거 아니라도 또 프로 회원으로도 네, 하시면 서비스 받아보시는 것. 그리고 저는 규모가 적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그 외에 제 자료들 다 보시면 충분히 또 스스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규모가 작으신 분. 또 혹시 저를 한 2030, 이 젊은 분들 계시면요. 투자 규모가 작아야 하시는 분은 제 리포트 데일리 읽어보고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자산이 커지면 이런 점점점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오늘 파마 리서치 시간 나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 드릴게요. 다음에 에코프로를 강세가 좀 의미가 있고요. 2차전지 전반에 다시 한번 볼까요? 2차전지 쪽에 눈에 좀 띄는 종목이 또 뭐가 있을까요?
코스모 신소재가 돋보이는, 코스모 신소재가 돋보인다면 이거는 뭔가 또 공급 계약이라든지 뭔가가 일이 있는 거죠. 이거는 개별 재료로 봐야 되겠습니다. 양극 활물질로 볼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뭔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LG그룹의 반개인데요. 뭔가 그 하이니켈계에는 상당히 기술력이 있다. 전에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야, 코스모 신소재가 이렇게 시세를 내네요. 최근에는 가장 돋보입니다. 그다음 성일 하이텍, 제비캠,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들 좀 돋보입니다. 네, 그러면 아침에 2차 전지 중에 오랜만에 성일 하이텍이 고개를 들고 있어서 장중 핫 종목으로 성일 하이텍 한번 살펴볼게요. 365, 340인데요. 여러분 제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365, 34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일 하이텍 오랜만에 한번 살펴드릴게요. 성일 하이텍 자본금 58억 예쁘네요. 유보율 4,600%. 이것도 만족스럽습니다. 뭐 하느냐? 말 그대로 폐배터리에서 금속을 빼내는 도시 광산입니다. 그래서 소재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코발트, 주로 니켈하고 코발트를 NCM이잖아요. NCM. 아니면 우리가 NCA, 삼성은 NCA로 하죠.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런 거거든요. 요즘 NCMA도 합니다. 자, 출력을 위해서. 그래서 주로 니켈, 코발트를 봅니다. 비싸니까. 어떤 형태로 봅니다. 황산을 부어가지고 황산 코발트, 황산 니켈 형태로 주로 추출을 합니다. 그게 매출의 대부분이죠. 리튬은 지금 추출하는, 현존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중에 리튬을 제대로 추출하는 곳은 없다. 또 관건이 아니고 SK이노베이션에서 2017년부터 리튬을 추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25년에 최근에 성일 하이 밑에 있을 겁니다. 아마 성일 하이텍하고 이제 데모 플랜트 하나 지어보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리튬 추출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리튬을 추출한다 이렇게 언론에 내는 거는요, 그냥 홍보 자료다 생각하십시오. 영업이익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양극 활물질 해봐야, 제가 말씀드린 양극 활물질은 70%가 금속 가격이라 그랬죠. 나머지 30% 가지고 직원들 월급 내고 세금 내고 전기요금 내고 지지고 볶고 해야 되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자리밖에 안 되지만, 이쪽은 벌써 두 자리 수죠. 20%대 짭짤하죠. 폐배터리 리사이클 말 그대로 전처리는 그냥 뽀개는 겁니다. 뽀개. 남아있는 전력 방출시키고 해체해서 이제 뽀개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재로 만드는 거죠. 블랙 파우더로 만드는데, 여기가 참 사실은 말은 고상하지만 참 지저분한 일이죠. 그냥 폐기물 처리입니다. 폐기물 처리.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환경부로부터 인허가 받는데 한 4, 5년 걸리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수작업도 많아서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후처리, 습식 재련, 여기는 케미칼을 넣어가지고 이제 뽑아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황산을 넣어가지고 뽑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생산시설 중에 리사이클링 파크, 요거는 블랙 파우더, 블랙 파우더 만드는 곳입니다. 뽀개는 곳이죠. 요거를 새만금에 쭉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코발트 니켈 뽑아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삼성 쪽입니다. 삼성 쪽. 그래서 특징은 요게 그겁니다. SK이노베이션과 업무 협약, 요게 이제 리튬을 한번 폐리튬 뽑아내겠다 해서 2025년에 가동 목표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이 회사는 유일하게, 보통 우리가 다른 회사, 세비캠 이런 데는 블랙 파우더 이런 거 사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직 계열화 되어 있다 하는 게 이 회사의 강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블랙 파우더를 직접 생산한다. 는 게 이 회사 강점이고, 삼성그룹 쪽으로, 주로 삼성 SDI 쪽으로 주로 거래를 한다. 물론 메이저 업체니까요. 뭐, 딴 데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삼성이 주로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매출 규모가 벌써, 제가 업데이트를 할게요. 성인 하이텍도. 매출 규모가 다른 회사보다 굉장히, 큰 편입니다. 1분기 실적도 세비캠은 좀 많이 나빴는데 성일 하이텍은 좋았어요. 그래서 매출액도 벌써 한 2천억대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이쪽 폐배터리 재활용 쪽에는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요즘 성일 하이텍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1조 8천억 정도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성일 하이텍 시가총액 1조 8천억은 아주 매력적이다. 이렇게 할 수준은 아니고 지금 2차전지 전반적인 가격 흐름으로 볼 때 하지만 고점 대비 충분히 조정받고 올라가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2차전지 쪽에 어떤 쪽이 성장할 것인가 제가 소재, 폐배터리 이런 것, 그 다음에 전액, 리튬염, 그 다음에 니켈 도금 강판 이런 쪽,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본다면, 폐배터리 재활용도 충분히, 내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고요. 그래서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대로 또 뭐라고 그럴 수 없는, 오늘 성인 하이텍 돋보입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자, 9시 26분인데요. 수급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양시장 오늘 외국인 매도가 아직까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지금 아까 12분 전에 비해서 249억 매도가 늘었네요. 그래서 지금 소폭 마이너스 들어갔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안 사주니까.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오늘 안 사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테크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그랬죠. 그러면 그 미국의 예를 들어 반도체 ETF다 하면 TSMC도 들어있고 엔비디아도 들어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있겠죠. 그런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요. 코스닥도 소폭 하락인데요. 지금 아까보다 외국인 매도가 174억 더 팔았네요. 아침에는 좀 야무지게 팝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팔아주시는 게 고맙죠. 자, 근데 아침에 외국인들이 지금 1,000억 이상 파는데도 코스닥 지수가 겨우 0.1% 하락하고 있다. 아직 힘이 있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잦아들 때 어떤 종목이, 어떤 업종이 탄력을 보이는가 그런 걸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차전지 흐름 중에서는 2차전지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흐름 중에서는 에코프로 강세도 돋보이지만 코스모 신소재 오늘 개별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지금 보면 눈에 띄는 WCP, 코스모 신소재, 성일 하이텍, 세비캠도 그렇고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요. 첨보, 엔캠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나노 신소재가 좀 돋보이네요. 뭔가 2차전지 이수 스페셜티,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개별주 느낌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인데 WCP는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20초